네, 그리고 오늘 또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원 제스처는 하나인데 디펄러 누밍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추가를 시킬 텐데, 오늘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우물정자라고 해서 우물정자가 어뜻 보기에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우물정자. 이게 90도를 이루죠. 우물정자, 격자무늬. 그래서 영어에서는 사전 정리를 해서 그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 발견하지 못한 거. and가 있습니다. 날실의 흰실과 색실을 번갈아 엮어 격자 줄무늬를 만든 뭐 그런 뜻이 있는데, 격자 줄무늬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이런 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십자에 가깝죠. 격자긴 격자인데. 그래서 우물 정자를 소개시켜주면서 and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시키기 위해서 체크했죠. 체크. CHEC 위해서 체크는 이런 V식으로 해서 체크한다라는 어떤 제스처가 있거든요. 체크는 어떤 표시가 있는데, 체크에 보면 저지 확인하다 뭐 어떤 여러 가지 기본적인 뜻인데, 또 두세 번째 뜻을 보면 바둑판 무늬를 놓다. 바둑판 무늬가 뭐예요? 완전히 체크 아니에요? 이거? 격자 무늬? 이거는 좀 그렇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I give the information. Take it or leave it. Depends on. I don't care.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 더 추가시킬 것은 sharp입니다. sharp. S-H-A-R-P. 그래서 sharp. 우리가 쓰면 뭐 필기도구 샤프 발음이랑 비슷하죠. 기본적인 뜻은 날카로운. 가게의 샵이 아니고 S-H-A-R-P. sharp입니다. sharp. 참 샤프하게 생겼다. 날카롭게. 날카로이라는 기본 뜻이 있는데, 그거의 명사의 뜻을 보게 되면 음악에서 반음 올림. 음을 어떻게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올림표입니다. 근데 이 샵 표시를, 그 샵 표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90도가 아니라, 하나는 평행으로 가는데 하나는 이렇게 약간 각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물 정자의 어떤 그런 걸 표시할 때는 90도가 만나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샵. 음악을 나타내는 반음 올림의 샤프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주면 뚜렷하게 구별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랑 뚜렷하게 구별이 되겠죠. 샵. 날카로운 뜻을 갖고 있는 샵. 그 다음에 이 flat이라고 하죠. F-L-A-T, flat. 수평인, 나지막한, 납작한 그런 뜻의 또 음악을 나타내는 변음, 반음 낼. 그리고 샤프의 그 올림표의 샤프에는 그 음을 도로 시작하는 또 도의 뜻도 있다고 합니다. 도. 변음, 반음 내림표. 반음 내림표는 B자. 영어 알파벳 B자처럼 생겼는데, 그런 B자가 아니고 이런 B자죠. 이런 식으로 B자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B자. 플랫.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거를 손가락을 이용해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또는 이렇게 될지. 근데 이렇게 되면 돈과 관련된 게 있죠. 돈과 관련된 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건 또 어떤 불교에 가까운 제스처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손가락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거는 반음 내림표입니다. 내림표. 평평하다. 그리고 구와 동음 이유로 쓸 게 PLAT. 이것도 flat. 토지, 도면 또는 뭔가를 따다. 머리를 땄다, 줄을 땄다. 그 다음 한 접시.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접시. 그래서
올림표의 이것과 요거로 요거를 쓰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든가 어쨌든 간에 그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뭐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했던 클린 핑거가 있습니다. 클린 핑거. 이 손가락을 가져갈 수 있는 요거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제스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게 한 3가지 정도 될 텐데 그건 다음에 한번 소개시키고 오늘 클린 핑거스라고 해서 손가락을 깨끗이 하는 청년 결백의 뜻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죠. 이렇게 손가락을 빠는 어떤 그런 제스처가 있는데 손가락을 빨다. 어쨌든 간에 손가락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clean fingers라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finger licking이가 있습니다. finger lick. lick은 빨다 핥다죠. finger licking. 손가락을 핥을 만큼 맛이 있다. finger licking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음식을 이제 손으로 뜯어 먹은 다음에 남은 음식을 빨아 먹는 게 참 맛있다라는 뜻이죠. finger lickings라고 하는 finger licking. 근데 이렇게 손가락을 빠는 게 청년 결백이라는 뜻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음식을 먹고 손가락을 빨아서 참 맛있다. 손가락을 빨아 먹을 만큼 맛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손가락을 빠는 이 제스처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상당히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전을 찾다 보니까 lay one's finger on 못못 위에 손가락을 쌓다. 못못 위에 손가락을 쌓다. 또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손가락을 이렇게 쌓을 수도 있고 이거는 정확한 제스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lay 또는 put one's finger on 해서 뭐 정확하게 지적하다, 생각을 해내다, 못못을 발견하다, 못못의 위치나 소재를 알아내다, 또는 못못을 손가락으로 만지다, 못못에 손을 대다, 못못 흠집을 내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손가락을 어디 쌌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 사진 한번 소개시켜 줍니다. 이게 저희 그 옛날 사진인데 어렸을 때 사진인데 어머니, 큰형님, 작은형님, 본인, 나, 그 다음에 여동생. 보면은 아주 그 오래된 사진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제가 이 빨간 옷을 입고 입을 쭈그리고 있죠. 이때 왜 입을 쭈그리고 있었는지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상당히 키가 작았는데 반밖에 안 됐는데 2배로 커버렸죠. 지금 다 키가 다 2배로 다 큰 것 같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서는 주로 싸움을 많이 하죠. 어렸을 때 사실 한 4살, 5살, 6살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 거야. 막 시비를 걸면서 심심하니까 막 장난치고 그러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삐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싫어해지기도 그러는데 형제가 3명 내지 4명 이상 정도 되면 그런 일이 일상다반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시비 거는 거야. 뭐 옷 같은 거 정리할 때도 그렇고 뭐 빨래를 뭐 잘못 널었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괜히 그냥 시비를 거는 거야. 괜히 뭐 한강에서 뺨 맞고 어디에다 화풀이 한다고 괜히 막 시비를 걸면서 동생이라는 이유로 가장 키도 가장 크고 근데 첫째랑 둘째는 키가 비슷하니까 나이 차도 별로 안 나니까 잘 다퉈. 거의 대등하게. 근데 이 셋째나 넷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대들 수가 없죠. 크기도 그렇고 나이 차이도 그렇고 단지 형이나 오빠라는 이유로 이렇게 말을 둘 수밖에 없는데 이 괜히 시비를 걸면서 짜증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지난 얘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이 나서 한번 해봤는데 형제가 많은 집안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어떤 그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형제가 적은 가족에서는 어떤 일이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시비야. 짜증나게 진짜. 진짜 괜히 시비를 걸고 지랄이야.
자, 시간이 돼서 또 다음 걸 요약해서 준비하겠습니다.